제목 겨울의 끝에서 만난 뜻밖의 온기. 제1장 얼어붙은 섬. 보일러가 덜컥거리며 깨어나는 소리가 고요를 찔렀다. 강이하는 눈을 뜨지 않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다. 낡은 기계가 내뱉는 둔탁하고 기계적인 진동. 그것은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이 좁은 방 안에서 살아 숨쉬는 유일한 생명체의 신음 같기도 했다. 천장을 향해 누운 채 이하는 희미하게 떠오르는 의식 속에서 계절을 가늠해 보려 했다. 그러나 방 안의 온도는 늘 일정했고 커튼을 친 창문 너머로는 빛의 색깔만이 희미하게 스며들 뿐이었다. 몇 시쯤 되었을까? 손을 뻗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더듬었다. 화면이 켜지며 차가운 빛이 얼굴을 비췄다. 오후 2시.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 방 안에서는 오전도 오후도 큰 의미가 없었다. 다만 마감 시간까지 남은 시간만이 중요했다. 이하는 몸을 일으켜 책상 앞으로 향했다. 슬리퍼를 신은 발이 차가운 장판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 정적 속에서는 모든 소리가 증폭되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부터 켜둔 노트북이 희미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화면 보호기가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해둔 탓에 번역 중이던 문서가 그대로 떠 있었다.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이 나란히 놓인 화면. 문장들이 마치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다. 이하는 의자에 몸을 묻으며 마우스를 움직였다. 커서가 깜빡이는 곳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떠오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곁에 놓인 커피 잔을 집어들었다. 언제 끓였던 것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아마 새벽이었을 것이다. 잔을 입술에 대는 순간 차가운 액체의 온도가 입술을 통해 전해졌다. 삼키지 않고 그대로 다시 내려놓았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쓴 맛만 남긴 채 모든 향을 잃어버렸다.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이하는 문득 자신이 마지막으로 뜨거운 무언가를 입에 댄 게 언제였는지 떠올려 보려 했다. 그러나 기억은 희미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대부분 시켜서 먹었고 물도 미지근한 것을 마셨다. 뜨거움이라는 감각 자체가 이 방 안에서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시선을 들어 창문을 보았다. 두꺼운 암막 커튼이 빛을 대부분 차단하고 있었지만 가장자리로 새어들어오는 빗줄기가 있었다. 그 빛은 희고 차가워 보였다. 겨울의 빛. 문득 궁금해졌다. 지금 밖은 어떤 모습일까? 이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커튼의 끝을 잡고 조심스럽게 옆으로 밀었다.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다. 한동안 어둠 속에 있던 눈이 빛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낯설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 나무는 마치 뼈대만 남은 생명체처럼 보였다. 잎사귀 하나 없이 헐벗은 가지들이 회색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지들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하는 그 흔들림 속에서 쓸쓸한 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나무가 추워서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유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냉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다. 유리창 안쪽 모서리에는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다. 손가락 끝으로 그것을 긁어보았다. 서걱서걱 작은 소리를 내며 성에가 손톱 밑으로 모여들었다. 그 차가운 감촉이 묘하게 선명했다. 이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방 안에만 갇혀 지냈는지를. 계절이 변하는 것도 날씨가 추워지는 것도 나무에서 잎이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밖에 나간 게 언제였더라. 일주일 전?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몰랐다. 냉장고에 쟁여둔 식재료와 배달 음식으로 버틸 수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이유가 없었다. 마감은 언제나 촉박했고 시간은 언제나 부족했다. 그렇게 이하는 자신을 이 작은 섬 안에 가두었다. 아니, 스스로를 가둔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자신을 가둔 것인지조차 불분명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 모두가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휘익 하고 공기가 움직이는 소리.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여기 있지만 말고 나가봐.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어. 이하는 고개를 저었다. 환청이었다. 하지만 그 상상 속의 목소리는 묘하게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화면 속 문장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충분히 끝낼 수 있는 분량이었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이하는 창문 쪽을 다시 바라보았다. 커튼을 다 열어젖히지 않았기 때문에 빛은 여전히 가늘게만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빗줄기 속에는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공기 중에 떠있는 아주 작은 입자들. 그것들은 빛을 받아 반짝이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하는 그 먼지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도 저 먼지처럼 이 공간 속을 떠다니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공기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밀리는 존재. 창문 밖에 나무처럼 헐벗어 있고 식어버린 커피처럼 차갑고 성에처럼 얇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이하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규칙적이고 기계적으로. 마치 보일러가 작동하는 것처럼.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심장 박동.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한 팩과 시들어버린 채소 몇 조각. 그리고 냉동실에 얼어붙은 냉동식품 몇 개. 배는 고프지 않았지만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무처럼. 냉동식품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기계가 윙윙거리며 작동하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 소리마저도 이 정적을 깨트리는 반가운 소음처럼 느껴졌다. 3분 후 전자레인지가 띵 하고 울렸다. 문을 열자 뜨거운 김이 얼굴로 쏟아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열기였다. 이하는 잠시 그 김 속에 얼굴을 묻었다. 뜨거운 습기가 피부에 닿는 감촉. 그것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식탁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밥과 반찬이 뒤섞인 음식. 맛도 영양도 기대할 수 없는 식사였지만 지금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 같았다. 하지만 이하는 입안에서 그 뜨거움을 천천히 식혔다. 삼키고 나자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리고 위장 속으로 들어간 그 온기가 몸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씨처럼 타오르는 것 같았다. 이하는 계속해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으면서 그 온도를 느끼면서 식사를 마치고 다시 창가로 갔다. 이번에는 커튼을 완전히 걷어올렸다. 방 안으로 빛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 빛 속에서 이하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이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 눈이 올 것 같은 하늘. 그리고 그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것이 보였다. 코트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두르고 빠른 걸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들. 그들도 춥겠지. 이하는 생각했다. 저 칼바람 속을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었다. 이하는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언제부터인가 이 다리는 이 방 안에서만 움직였다. 침대에서 책상으로, 책상에서 화장실로, 화장실에서 다시 침대로. 그 짧은 거리들만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뿐이었다.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이 갇힌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밖은 추울 것이다. 바람은 매섭게 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걷는 것은 낯설고 불편할 것이다. 이하는 망설였다. 그러다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마감. 해야 할 일. 미룰 수 없는 현실.
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다. 대신 이안은 창밖의 나무를 다시 바라보았다. 저 나무는 지금 무엇을 생각할까?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저 나무는 혹시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견디고 있는 것일까? 이안은 자신도 모르게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속에는 지친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은 갈망도 섞여 있었다. 무언가가 변하기를, 이 얼어붙은 시간이 녹아내리기를, 다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기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이 섬 안에 계속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보일러가 다시 한번 덜컥거리며 작동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이안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방 안의 소리들에 보일러 소리,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 소리, 그리고 자신의 호흡 소리. 모든 것이 살아있었다. 얼어붙은 것처럼 보여도 멈춘 것처럼 느껴져도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비록 이 좁은 방 안에 있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제2장 칼바람 속의 외출.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이안은 그 텅 빈 공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어제 먹었던 냉동식품의 빈 용기가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유팩은 완전히 비어 있었고 채소는 이미 며칠 전에 버렸어야 했다. 배달 앱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문득 그것마저 하기 싫어졌다. 똑같은 음식들, 똑같은 플라스틱 용기들, 똑같은 맛없는 반복. 이안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나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식재료를 사러. 이안은 마지못해 옷장을 열었다. 겨울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언제 입었던 것인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느낌이었다. 손을 뻗어 코트를 집어들었다. 천의 감촉이 낯설었다. 집안에서 입는 헐렁한 트레이닝복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과 질감. 이안은 천천히 그 코트를 걸쳤다. 어깨 위로 천이 내려앉는 느낌이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갑옷을 입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방어구. 목도리를 찾았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회색 목도리를 꺼냈다. 먼지 냄새가 났다. 그것을 목에 두르고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낯선 사람처럼 보였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며칠째 제대로 빗지 않은 머리. 이안은 손으로 대충 머리를 쓸어 넘겼다. 어차피 밖에 나가도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길을 가기에 바쁠 테니까.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다. 잠시 망설였다. 아직도 나가기 싫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안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복도의 공기가 얼굴로 밀려왔다. 방 안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공용 복도는 마치 냉동고 같았다. 문을 닫고 잠그는 동안 손가락 끝이 시려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 있는 동안 이안은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았다.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 추운 것이 확실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안은 들어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고 내려가는 동안 좁은 공간 안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거울처럼 반사되는 엘리베이터 벽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았다. 코트 속에 웅크린 사람. 세상과 자신 사이에 천을 두른 사람. 1층에 도착하고 로비를 지나 건물 밖으로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칼처럼 날카로운 바람. 이안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목도리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다. 코끝이 순식간에 시려왔다. 귀도 아팠다. 장갑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걷기 시작했다. 보도블록은 얼어붙어 있었다. 발밑에서 딱딱한 소리가 났다. 구두 밑창이 차가운 시멘트를 밟을 때마다 뚝뚝 하는 소리가 공기 중에 퍼졌다. 거리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삭막했다. 2월 말의 늦겨울.
봄이 오기 직전이지만 아직은 완전히 겨울인 시간. 하늘은 잿빛이었고 건물들은 회색과 갈색의 무채색으로 서 있었다. 신호등의 빨간 불만이 유일하게 선명한 색깔이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모두 재빠른 걸음으로. 누구도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그저 목적지를 향해 추위를 피해 최대한 빨리 이동하려는 사람들. 이안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걸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옆에 선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다. 거친 호흡. 추위 속에서 빨리 걷느라 가빠진 숨. 그 사람의 입에서도 하얀 김이 나왔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매는 피곤해 보였다.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이안도 그 물결을 따라 건넜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 또 한 번 세게 불었다. 빌딩 사이를 통과한 바람은 더욱 매서웠다. 마치 칼날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 것 같았다. 슈퍼마켓까지는 2블록을 더 가야 했다. 이안은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다. 가로수들은 모두 앙상했다. 집에서 창문 너머로 보았던 그 나무처럼 거리의 모든 나무가 헐벗어 있었다. 검은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그 가지들이 흔들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안은 그 흔들림 속에서 슬픈 소리를 상상했다. 나무들의 탄식, 겨울의 끝을 견디는 생명들의 신음. 건물 벽면에는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대부분 빛바랜 것들. 오래된 영화 광고, 지나간 공연 포스터, 찢어진 전단지들. 그것들마저도 추위에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다. 이안은 문득 이 도시 전체가 거대한 냉동고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건물도 나무도 사람들도.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 움직임조차 얼어붙은 것처럼 기계적이고 경직되어 있었다. 골목을 지나갈 때 고양이 한 마리가 건물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털이 북슬북슬한 길고양이였다.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몸을 최대한 작게 만들고 있었다. 꼬리를 몸에 감고 발을 배 밑에 집어넣고 고개를 숙인 채. 이안이 지나가자 고양이가 고개를 들어 이쪽을 바라보았다. 노란 눈동자. 그 눈 속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슬픔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이안은 잠시 멈춰섰다.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다. 서로를 바라보는 짧은 순간. 그리고 고양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안도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또 불었다. 이번에는 더 세게. 이안의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목도리를 더 단단히 조였지만 바람은 어떻게든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목덜미로, 손목으로, 발목으로. 추위는 집요했다. 피할 수 없었다. 그저 견딜 수밖에 없었다. 이안은 걸음을 빨리 했다. 빨리 슈퍼마켓에 도착해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각이 들었다. 이 추위 속에서 걷는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방 안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감각. 코끝의 통증, 귀의 시림, 손가락의 저림. 그것들은 분명 불쾌했지만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감각이 있다는 것. 느낄 수 있다는 것. 이안은 그 생각에 조금 놀랐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감각을 잃고 살았던 걸까? 신호등 앞에서 다시 멈춰섰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기다리는 동안 이안은 주변을 더 자세히 보았다.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는 사람 몇 명이 서 있었다.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화면 속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그들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며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안은 문득 그들에게 공감이 갔다. 자신도 저들처럼 무언가를 기다리며 추위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다. 신호가 바뀌었다. 파란불. 이안은 건넜다.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 바람이 또 한 번 강하게 불었다. 이번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안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았다. 눈을 감았다.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코트를 휘감고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몇 초 동안 이안은 자신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
이 추위 앞에서, 이 바람 앞에서 인간이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가. 눈을 뜨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슈퍼마켓의 간판이 보였다. 아직 한 블록이 더 남았다. 이하는 주머니 속 손을 꺼내 입김을 불어넣었다. 손가락들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입김의 따뜻함이 잠깐 손에 닿았지만 곧 사라졌다.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을 보았다. 모두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무표정. 추위에 굳어진 얼굴. 아무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얼굴들. 마치 마네킹 같았다. 움직이는 마네킹들.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기계들. 이안도 그들 중 하나였다. 슈퍼마켓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추위를 피하려는,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하나의 객체. 가게 앞에 도착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이안은 그 경계선에서 잠시 멈춰섰다. 밖에 차가운 공기와 안에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지점. 두 세계의 경계. 그리고 한 발을 내디뎠다. 안으로. 따뜻함 속으로. 문이 닫히며 밖의 소음과 바람이 차단되었다. 갑자기 찾아온 고요함과 온기. 이하는 그 순간 자신이 얼마나 추웠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손가락들이 따끔거리기 시작했다. 온기를 되찾으며 느껴지는 통증. 얼굴도 화끈거렸다.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었던 피부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며 반응하는 것. 이하는 목도리를 풀고 코트 지퍼를 내렸다.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다. 가게 안의 형광등은 밝았고 진열대에는 상품들이 가득했고 어디선가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집어들고 이하는 통로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을 사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냉장고를 채워야 한다는 막연한 목적만 있을 뿐. 우유, 계란, 빵, 채소. 이하는 기계적으로 물건들을 집어담았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집는 것. 생각하지 않고 느끼지 않고 그저 손을 뻗어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행위의 반복. 계산대로 향했다. 앞에 사람이 몇 명 있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이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여전히 회색 하늘이 도시를 덮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도 저 속에 있었다. 그리고 곧 다시 나가야 한다. 저 추위 속으로. 이안의 차례가 되었다.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카드를 꺼내고 계산을 했다. 점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안도 말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영수증을 받고 비닐봉지에 담긴 물건을 들고 이안은 다시 출구로 향했다. 자동문이 열렸다. 다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이안은 잠시 망설였다. 나가기 싫었다. 하지만 여기 머물 수도 없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목도리를 다시 목에 감고 비닐봉지를 단단히 쥐고 밖으로 나섰다. 바람이 다시 얼굴을 때렸다. 추위가 다시 몸을 감쌌다. 이하는 고개를 숙이고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왔던 길을 되짚어가는 길. 하지만 이상했다. 올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다. 같은 거리, 같은 건물, 같은 바람.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이하는 걸으며 생각했다. 무엇이 달라진 걸까?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의무처럼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목적을 이루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비록 사소한 목적이었지만 식재료를 샀다. 냉장고를 채울 것이다. 며칠은 더 버틸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이 추운 거리를 걸을 이유가 생겼다. 이하는 비닐봉지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무게가 느껴졌다. 실제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묘하게 안심이 되었다.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비록 그것이 우유와 계란과 빵에 불과하지만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집이 가까워졌다. 이하는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빨리 들어가고 싶었다. 따뜻한 방 안으로. 보일러가 작동하는 그곳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 짧은 외출이 완전히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다. 추위를 느꼈다. 바람을 맞았다. 사람들을 보았다. 세상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자신도 여전히 그 세상의 일부라는 것을. 건물 입구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추위에서 벗어났다. 로비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따뜻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안은 코트에 묻은 눈송이들을 털어냈다. 언제 눈이 내렸는지 몰랐다. 아주 작은 눈송이들이 옷에 붙어 있었다. 손으로 툭툭 치자 눈송이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리고 곧 녹아서 사라졌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며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안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빨개진 코, 헝클어진 머리, 피곤한 눈. 하지만 올라갈 때와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조금 덜 공허한 얼굴. 조금 더 살아있는 얼굴.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온기. 코트를 벗어걸고 목도리를 풀고 신발을 벗었다. 비닐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있던 그곳에 하나씩 물건을 넣기 시작했다. 우유, 계란, 채소, 빵. 냉장고가 채워지는 것을 보며 이안은 작은 만족감을 느꼈다. 창가로 갔다. 커튼은 아침에 열어둔 그대로였다. 밖을 보았다. 눈이 조금 더 내리고 있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얀 점들. 거리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도 어딘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추위를 피해 온기를 찾아. 이안은 손을 창문에 대보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적이 아니라 그저 계절의 한 부분처럼 느껴졌다. 겨울은 춥다. 당연한 것. 피할 수 없는 것. 하지만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것. 제3장 모퉁이의 작은 난로. 냉장고 문을 닫으며 이안은 문득 깨달았다. 저녁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방금 사온 식재료들을 보았지만 요리를 할 기력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요리를 하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전자레인지에 무언가를 데워 먹거나 간단히 빵을 씹어 삼키는 것. 그런 식사는 이제 지겨웠다. 이안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배달 음식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 창밖을 보았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아주 가늘게.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겨울 해는 빨리 진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도 이미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이안은 다시 코트를 바라보았다. 방금 벗어둔 코트. 아직 차가운 바깥 공기의 온도를 머금고 있을 그것. 다시 입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배는 고팠다. 그리고 무엇보다 방 안에만 있고 싶지 않았다. 조금 전의 외출이 비록 짧고 불편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겼다. 밖의 공기, 움직이는 사람들, 살아있다는 감각. 이안은 다시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히 입었다. 목도리도 더 꼼꼼하게 감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갑도 찾아 챙겼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기 전 지갑을 확인했다. 현금이 얼마 없었다. 카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지만 일단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이안은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특별히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뭔가 먹을 것을 찾아서. 따뜻한 것. 바로 먹을 수 있는 것.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섰다. 저녁의 차가운 공기가 다시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낮보다는 조금 덜 매서웠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었다.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큰 길보다는 이쪽이 더 끌렸다. 왜인지 모르게. 골목은 좁았고 어두웠다.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길을 비추고 있었다. 눈은 여기에도 내리고 있었다. 작은 눈송이들이 불빛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졌다. 이안은 천천히 걸었다. 급할 것이 없었다. 그저 걷는 것. 발을 옮기는 것.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멀리서부터. 그것은 마치 신기루처럼 겨울 공기 속에서 피어올랐다. 이하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김의 정체가 분명해졌다. 노점이었다. 아주 작은 노점. 낡은 수레 위에 올려진 기계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할머니 한 분. 붕어빵 장수였다. 이하는 그 단어가 얼마나 오래된 표현인지 생각하며 멈춰섰다. 붕어빵. 언제 마지막으로 먹어봤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아득한 과거의 어느 겨울날. 할머니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털모자를 쓰고 있었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붕어빵 틀을 다루는 손놀림은 능숙했다. 지글지글 반죽이 익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냄새. 달콤하고 고소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퍼져나왔다. 이하는 그 냄새에 이끌려 노점 앞으로 다가갔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이한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붕어빵 사가실래요? 갓 구운 거예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따뜻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예요? 1,000원에 3개. 1,000원. 이하는 지갑을 열어 1,000원짜리 지폐를 찾았다. 몇 장 있었다. 한 장을 꺼내 건넸다. 할머니는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고 갓 구워낸 붕어빵 3개를 종이봉투에 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이하는 할머니의 손을 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 오랜 세월 일해온 손. 추운 겨울날 저녁 이 골목 모퉁이에 서서 붕어빵을 굽는 손. 종이봉투를 건네받았다. 순간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이하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 갓 구워낸 붕어빵의 열기가 종이봉투를 뚫고 손으로 전달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온도 이상이었다. 마치 살아있는 무언가를 손에 쥔 것 같았다. 뛰는 심장을 쥔 것 같았다. 조심해요, 뜨거우니까. 할머니가 말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감쌌다. 열기가 장갑을 통해서도 느껴졌다. 아니, 장갑을 뚫고 피부에 직접 닿는 것 같았다. 손바닥이 따뜻해졌다. 그 온기가 손목을 타고 팔로 올라가는 것 같았다. 심장 쪽으로. 감사합니다. 이하는 말했다.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붕어빵 틀로 시선을 돌렸다. 다음 손님을 위해 반죽을 붓기 시작했다. 이하는 몇 걸음 물러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벤치 같은 것은 없었다. 그냥 여기서 서서 먹어야 했다. 이하는 노점에서 조금 떨어진 건물 벽에 기대어 섰다. 종이봉투를 열었다. 김이 확 피어올랐다. 하얀 김. 뜨거운 김. 그 김 속에서 붕어빵 3마리가 보였다. 황금빛 껍질. 붕어 모양. 꼬리까지 세밀하게 찍혀 있는 모양. 이하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뜨거웠다. 정말 뜨거웠다. 손가락 끝이 데일 것 같았지만 놓고 싶지 않았다. 그 뜨거움이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좋았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바삭. 껍질이 입안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리고 순간 뜨거운 파탕금이 입안으로 쏟아졌다. 이하는 재빨리 입을 다물었다. 너무 뜨거웠다. 혀가 될 것 같았다. 후후 입안에서 공기를 돌리며 식히려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뜨거운 팥이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달콤한 맛과 뜨거운 온도가 동시에 느껴졌다. 천천히 씹었다. 뜨거움이 조금씩 가라앉으며 맛이 분명해졌다. 팥의 달콤함, 껍질의 고소함, 그리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단순한 음식이었다. 밀가루 반죽과 팥황금. 그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겨울 저녁, 이 차가운 골목에서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느껴졌다. 삼켰다.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식도를 지나 위장으로. 이하는 그 온기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작은 불씨가 가슴 안에 떨어진 것 같았다. 그 불씨가 조금씩 퍼져나가며 몸을 데우는 것 같았다. 얼어붙었던 내부가 녹아내리는 느낌. 다시 한 입 베어 물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작게 베어 물어서 김을 식히고 천천히 씹었다. 맛을 음미했다. 단순하지만 진실한 맛. 가식 없는 맛. 할머니가 이 추운 저녁에 골목 모퉁이에서 구워낸 이 작은 음식의 맛. 이하는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왜인지 모르게. 그저 이 따뜻함이, 이 소박한 맛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점들이 끝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 눈송이들을 비추며 반짝이게 만들었다. 아름다웠다. 춥고 힘든 겨울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아름다웠다. 이하는 붕어빵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종이봉투를 꼭 쥐었다. 봉투 속 나머지 2개의 붕어빵에서 나오는 온기가 손을 데웠다.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대화소리, 웃음소리, 삶의 소리들. 이하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벽에 기댄 채로 서 있었다. 2번째 붕어빵을 집어들었다. 이번에는 꼬리 부분부터 베어 물었다. 팥이 덜 들어있는 부분, 껍질만 바삭한 부분. 그것도 좋았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노점 쪽을 다시 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붕어빵을 굽고 있었다. 다른 손님이 와서 사가는 것이 보였다. 젊은 여자였다. 봉투를 받아들고 돈을 건네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여자도 웃었다. 그들의 입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추운 날씨 속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 그것만으로도 따뜻해 보였다. 이하는 3번째 붕어빵을 집어들었다. 아직도 따뜻했다. 식지 않았다. 종이봉투가 온기를 지켜주고 있었다. 한입 베어 물며 이하는 생각했다. 이 작은 것,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살 수 있는 이 소박한 음식. 그것이 주는 위로.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 차가운 세상 속에서 만난 작은 온기. 낯선 할머니가 건네준 따뜻함. 붕어빵을 다 먹었다. 3개 모두. 이하는 빈 종이봉투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쓰레기통이 보였다. 골목 끝에. 그쪽으로 걸어가 봉투를 버렸다. 그리고 다시 노점 쪽을 보았다. 할머니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래 저렇게 서 계실까? 저녁 몇 시까지? 밤까지? 추운데. 이하는 지갑을 다시 열었다. 1,000원짜리가 2장 더 있었다. 노점으로 다시 걸어갔다. 할머니가 이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더 사실래요? 네. 이하는 2장을 꺼내 건넸다. 할머니는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이 추운데 장사가 잘 안 되거든요. 맛있었어요. 이하는 말했다. 진심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요? 다행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먹잖아요. 할머니는 다시 6개를 종이봉투에 담아주었다. 이하는 받으며 그 온기를 다시 느꼈다. 여전히 뜨거웠다. 여전히 따뜻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이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요. 그 짧은 대화. 서로를 염려하는 한마디. 이하는 봉투를 들고 돌아섰다.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손에 든 봉투의 무게. 그 안의 온기.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생긴 따뜻한 느낌.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사람들이 더 많았다. 모두 퇴근길인 듯 했다. 지친 얼굴들. 빠른 걸음들. 하지만 이하는 천천히 걸었다. 손의 온기를 느끼며 입안에 남아있는 달콤한 맛을 음미하며 추웠지만 추운 것만은 아니었다. 차가웠지만 차가운 것만은 아니었다.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이하는 문득 멈춰섰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고 싶었다. 무엇을? 거리를? 눈을? 아니면 손에 든 봉투를? 이하는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봉투를 화면에 담았다. 클릭. 사진이 찍혔다. 화면 속 종이봉투. 김이 피어오르는 것까지는 담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다. 이 작은 온기를, 이 행복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이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안고 있었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이.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덜 적막했다. 덜 차가웠다. 코트를 벗고 부엌으로 갔다. 봉투를 식탁에 놓았다. 아직도 따뜻했다. 완전히 식지 않았다. 이하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보았다. 6개. 지금 당장 다 먹을 수는 없었다. 나중을 위해 남겨둬야 했다. 하지만 한 개만 더. 이하는 봉투를 열어 하나를 꺼냈다. 아직도 따뜻했다. 놀라웠다. 이렇게 오래 온기가 유지될 수 있다니. 한 입 베어 물었다. 집 안에서 먹으니 또 다른 맛이었다. 밖에서 먹었을 때의 그 절박함은 없었지만 대신 편안함이 있었다. 천천히 씹으며 이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다. 위협적이지 않았다. 차갑지만 아름다운 것. 겨울의 선물. 이하는 붕어빵을 다 먹고 손을 씻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 화면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번역 중이던 문서. 마감. 하지만 이상했다. 아까보다 하기 싫지 않았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장들이 타이핑되었다. 영어가 한국어로 옮겨졌다. 단어들이 문장이 되었고 문장들이 단락이 되었다. 이하는 계속 쳤다. 멈추지 않고. 1시간쯤 지났을까? 이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스트레칭을 했다. 어깨를 돌리고 목을 좌우로 움직였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보았다. 나머지 붕어빵들. 내일 아침에 먹어야겠다. 전자레인지에 살짝 데워서. 그것도 좋을 것 같았다. 일어나서 봉투를 냉장고에 넣으려다가 멈췄다. 냉장고에 넣으면 차가워질 것이다. 대신 랩으로 감싸서 식탁 위에 놓아두기로 했다. 내일 아침까지는 괜찮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붕어빵들을 꺼내 하나씩 랩으로 감쌌다. 그 과정이 묘하게 즐거웠다. 무언가를 돌보는 느낌.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계속 일했다.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막혔던 것들이 풀렸다.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하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왜 웃는지는 몰랐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 이유 없이. 밤이 깊어갔다. 창밖에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다. 눈은 여전히 내렸다. 하지만 이하는 일에 집중했다. 손의 온기를 기억하며, 입안의 단맛을 떠올리며, 골목 모퉁이의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 작은 노점, 그 작은 난로, 그 작은 온기가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녹이기 시작했다. 제사장 뜻밖의 문장. 다음 날 아침 이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빛이 달랐다. 어제까지의 회색빛이 아니었다. 조금 더 밝았다. 이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갔다. 커튼을 열자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이 그쳤다. 그리고 쌓인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내리고 있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건물 지붕 가로수까지 주차된 차들, 보도블록. 모든 것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이하는 한참 동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름다웠다. 순백의 세상. 어제까지 칙칙하고 우울해 보이던 거리가 하룻밤 사이에 변했다.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는 눈. 깨끗하고 새로운 아침. 식탁 위에 붕어빵이 생각났다. 이하는 부엌으로 가서 랩으로 감싸둔 붕어빵 하나를 꺼냈다. 식어 있었지만 전자레인지에 30초만 돌리자 다시 따뜻해졌다. 김이 피어올랐다. 어제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따뜻했다. 한입 베어 물며 이하는 어제 저녁을 떠올렸다. 골목 모퉁이의 노점. 할머니의 미소. 손에 전해지던 온기. 붕어빵을 먹고 커피를 내렸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커피. 원두를 갈아서 드리퍼에 천천히 물을 부으며 만드는 커피.
그 과정이 명상 같았다. 물이 원두를 적시며 내는 소리, 피어오르는 향, 천천히 떨어지는 갈색 액체. 이하는 그 모든 순간을 느끼며 집중했다. 커피가 완성되었다. 머그잔에 따라 손에 들었다. 뜨거웠다. 좋았다. 이 온기. 한 모금 마셨다. 쓴맛과 함께 고소한 향이 입안에 퍼졌다. 어제 마셨던 식은 커피와는 천지 차이였다. 이하는 커피잔을 들고 다시 창가로 갔다. 눈 덮인 거리를 보며 커피를 마셨다. 여유로운 아침.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다. 마감이 내일이었다. 어젯밤 제법 진도를 나갔지만 아직 끝내지 못했다. 이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책상 앞에 앉았다. 노트북을 켰다. 문서를 열었다. 그리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1시간쯤 지나자 집중력이 떨어졌다. 눈이 피곤했다. 머리도 아팠다. 휴식이 필요했다. 이하는 일어나서 창밖을 보았다. 사람들이 눈길을 조심스럽게 걷고 있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도 보였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었다. 이하는 문득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산책. 짧게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머리를 식히고 싶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꼈다. 이제는 익숙한 과정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서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하지만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다. 눈이 온 뒤라서 그런지 아니면 햇살이 있어서 그런지 이하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눈 위를 걷는 느낌이 좋았다. 발밑에서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났다. 새하얀 눈을 밟으며 남기는 발자국. 뒤를 돌아보니 자신이 온 길이 발자국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하는 그 자국들을 한참 바라보았다. 자신이 지나온 흔적, 존재의 증거. 목적 없이 걸었다. 그냥 걷고 싶은 대로. 큰 길을 따라 조금 걸었다.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다. 빵집에서는 고소한 냄새가 흘러나왔다. 서점은 아직 문이 닫혀 있었다. 약국은 불이 켜져 있었다. 이하는 걸으며 그 모든 것들을 보았다.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하루. 하지만 오늘따라 새롭게 보였다. 편의점이 보였다. 이하는 무심코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와 형광등 불빛.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둘러보았다. 특별히 살 것은 없었지만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괜찮았다. 과자 코너를 지나 음료 코너를 지나 즉석식품 코너를 지났다. 그러다 뜨거운 음료 기계 앞에서 멈췄다. 커피, 코코아, 율무차. 이하는 코코아 버튼을 눌렀다. 종이컵이 나오고 갈색 액체가 채워졌다. 김이 피어올랐다. 컵을 집어들었다. 뜨거웠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어제의 붕어빵처럼. 계산대로 갔다. 점원이 있었다. 젊은 남자였다. 아르바이트생처럼 보였다. 이하는 컵을 내밀었다. 1,500원이요. 점원이 말했다. 이하는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댔다. 삐. 소리와 함께 결제가 완료되었다.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으려는데 점원이 말했다. 오늘 정말 춥죠? 이하는 고개를 들어 점원을 보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매가 부드러웠다.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네, 춥네요. 이한이 대답했다. 눈도 많이 왔고. 출근길 힘드셨죠? 아, 저는 집이 가까워서. 그래도 조심하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그 말에 이하는 잠시 멈칫했다. 감기 조심하세요. 평범한 인사말. 수없이 들어본 말. 하지만 이 순간 이 낯선 점원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당신도요. 이하는 대답했다. 점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마스크 위로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휘어졌다.
이안은 코코아를 들고 편의점을 나섰다. 밖에 차가운 공기. 하지만 손에 든 뜨거운 컵.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남은 따뜻한 느낌. 벤치가 보였다. 눈이 쌓여 있었지만 손으로 쓸어내고 앉았다. 차가움이 바지를 통해 전해졌지만 괜찮았다.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다. 달콤하고 진한 맛. 초콜릿의 향.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따뜻함. 이안은 천천히 마시며 거리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출근하는 사람, 장을 보러 가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모두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들의 입에서도 하얀 김이 나왔다. 추웠다. 모두에게. 하지만 그들은 걸었다. 멈추지 않았다. 이안도 그들 중 하나였다. 이 차가운 아침에 벤치에 앉아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는 한 사람. 문득 편의점 점원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간단한 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하지만 왜 그렇게 마음에 남는 걸까? 이안은 생각했다. 어쩌면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건넨 방식 때문인지도 몰랐다. 목소리의 톤, 눈빛, 진심, 형식이 아니라 마음. 이안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까? 아니, 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다. 흘려들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오늘은 그 말이 들렸다. 가슴까지 들렸다. 코코아를 다 마셨다. 빈 컵을 들고 일어섰다. 쓰레기통을 찾아버렸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천천히 주변을 보며 공기를 느끼며 걸었다. 작은 카페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안이 보였다. 몇 명이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책을 읽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도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안은 문득 저 안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낯선 공간에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 소리를 내며 울렸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감쌌다. 카운터로 갔다. 바리스타가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한 잔요. 핫으로요? 네. 사이즈는요? 레귤러요. 주문을 받고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다. 에스프레소 머신이 슉슉 소리를 냈다. 원두를 가는 소리, 물이 내려가는 소리, 컵이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편안했다. 이안은 카운터에 기대어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오늘 정말 추워요. 바리스타가 말을 걸었다. 젊은 여자였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네, 그러게요. 눈길 조심하세요. 아까 손님 한 분이 미끄러지셨대요. 아, 그래요? 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으셨대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커피가 완성되었다. 바리스타가 컵을 건넸다. 뜨거운 컵. 이안은 받으며 손에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다. 또다시 이 따뜻함. 계산을 하고 자리를 찾았다. 창가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쪽으로 가서 앉았다. 창밖으로 거리가 보였다. 눈 덮인 풍경. 지나가는 사람들. 이안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고 진한 맛. 좋았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다. 이안은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에서 팔로, 팔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았다.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웃음소리도 섞여 있었다. 이안은 그들을 힐끗 보았다. 손을 맞잡고 있었다. 서로를 보며 웃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이안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누군가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것. 언제 마지막으로 그런 경험을 해봤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 혼자였다. 선택한 것인지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도 불분명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외로웠다는 것.
그리고 그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써왔다는 것.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카페 안에서 이하는 그 외로움을 인정할 수 있었다. 외롭다. 사람이 그립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온기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이라는 것. 커피를 마저 마셨다. 컵 바닥에 남은 마지막 한 모금까지. 그리고 빈 컵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일어서야 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여기 앉아 있고 싶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혼자지만 혼자가 아닌 이 느낌 속에서 바리스타가 다른 손님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하는 것이 들렸다.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또 그 말. 감기 조심하세요. 이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 평범한 말이 오늘따라 특별하게 들렸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관심이었다. 배려였다. 다른 사람을 향한 작은 따뜻함이었다. 이하는 일어섰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감았다. 카운터 쪽으로 가서 바리스타에게 말했다. 잘 마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바리스타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한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섰다. 종이 다시 딸랑 소리를 냈다. 밖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차갑지만 견딜 수 있었다. 추웠지만 괜찮았다. 집으로 걸어가며 이하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감기 조심하세요. 따뜻하게 드세요. 조심해서 가세요. 의무여서? 예의여서?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었다.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 낯선 이에게도 건네는 작은 친절. 추운 세상을 함께 견디는 연대감. 그 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따뜻하게 들렸던 이유는 이한 자신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고 있었다. 어제의 붕어빵처럼, 오늘 아침의 코코아처럼, 방금 마신 커피처럼 작은 온기들이 모여서 얼음을 녹이고 있었다. 아파트 건물 앞에 도착했다. 이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걸어온 길, 발자국들, 편의점, 벤치, 카페, 그 작은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점원, 바리스타,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말, 감기 조심하세요. 이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네고 싶어졌다. 작은 따뜻함을, 사소한 관심을, 진심 어린 배려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고 싶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이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졌다. 짧게라도. 요즘 어떻게 지내? 날씨 춥다. 감기 조심해. 간단한 문장.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타고 올라가며 이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다. 전송.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더 이상 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연결되어 있었다. 세상과, 사람들과. 코트를 벗고 책상 앞에 앉았다. 일을 해야 했다. 마감이 내일이었다. 노트북을 열었다. 문서를 불러왔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손가락이 경쾌하게 움직였다.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막힘이 없었다. 이하는 계속 쳤다. 1시간, 2시간, 3시간. 멈추지 않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다. 어제 산 식재료들이 있었다. 간단하게 요리를 해먹기로 했다. 계란을 풀고 채소를 썰고 프라이팬에 볶았다. 요리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손을 움직이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것. 식사를 하며 이하는 창밖을 보았다.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다.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은 춥지만 분명히 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겨울의 끝. 새로운 시작. 설거지를 하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일을 계속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창밖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이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문장까지 완성하고 싶었다. 밤 9시쯤 마침표를 찍었다. 끝났다. 번역이 완료되었다. 이하는 뒤로 기대며 깊게 숨을 쉬었다. 해냈다. 마감을 지켰다. 아니, 하루 일찍 끝냈다. 파일을 저장하고 메일로 보냈다. 전송 완료. 이하는 노트북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보았다. 밤의 도시. 불빛들. 여전히 추웠지만 아름다웠다. 살아있었다. 이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남은 붕어빵이 있었다. 하나를 꺼내 전자레인지에 데웠다. 따뜻해진 붕어빵을 먹으며 이하는 생각했다. 내일은 뭘 할까? 일이 없는 하루. 자유로운 시간. 산책을 해도 좋을 것 같았다. 아니면 카페에 가서 책을 읽어도 좋겠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도 좋겠다. 무엇을 하든 집 밖으로 나갈 것이다.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세상과 연결될 것이다. 붕어빵을 다 먹고 이하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변화. 하지만 분명한 변화.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고 있었다. 작은 온기들 덕분에. 낯선 사람들의 친절한 말 한마디 덕분에. 감기 조심하세요. 그 말이 다시 떠올랐다. 이하는 창문에 손을 대보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괜찮았다. 춥지만 견딜 수 있었다. 겨울이지만 봄을 기다릴 수 있었다. 제오장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 다음 날 아침 이하는 알람 없이 눈을 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따뜻했다. 어제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커튼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눈부셨지만 눈을 감지 않았다. 그 빛을 온몸으로 받고 싶었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눈이 많이 녹았다. 지붕에서는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고 보도블록 위에 눈도 반쯤 사라져 있었다.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다. 그 물웅덩이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겨울이 물러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은 일이 없었다. 자유로운 하루. 무엇을 해도 되는 시간. 이하는 천천히 아침을 준비했다.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다. 계란을 부드럽게 스크램블했다. 식탁에 앉아 여유롭게 아침을 먹었다. 급하지 않았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을 즐기면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시는 느낌이 좋았다. 피부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 김이 가득한 욕실. 이하는 눈을 감고 물을 맞았다. 긴장이 풀렸다. 며칠간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보았다.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다. 덜 창백했다. 눈에 생기가 돌았다. 머리를 빗으며 이하는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기로 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다. 그냥 걷고 싶었다.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밖으로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설렘 같은 것이 느껴졌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감. 건물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얼굴을 감쌌다. 따뜻했다. 차가운 공기도 여전히 있었지만 햇살의 온기가 그것을 중화시켰다. 이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햇살을 느꼈다. 겨울의 태양. 약하지만 따뜻한 빛. 걷기 시작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큰 길을 따라 걷다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며칠 전 붕어빵을 샀던 그 골목. 이하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혹시 할머니가 또 계실까? 궁금했다. 모퉁이를 돌았다. 하지만 노점은 없었다. 빈 공간만 있었다. 이하는 조금 실망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었다. 매일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날씨도 그렇고 나이도 있으실 텐데. 이하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며칠 전을 떠올렸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던 노점, 종이봉투의 온기, 할머니의 미소.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다. 이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와 공원 쪽으로 향했다. 작은 공원이 있었다.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존재는 알고 있었다. 오늘은 가보고 싶었다. 공원 입구에 도착했다.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모두 앙상했다. 잎이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가지 끝에 작은 것들이 맺혀 있었다. 꽃눈이었다. 아직 작고 단단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다.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 겨울을 견디며 새로운 계절을 기다리는 생명들. 이하는 한 나무 앞에 멈춰 섰다.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작은 돌기처럼 보이는 꽃눈. 그 안에는 꽃잎이 말려 들어가 있었다. 아직 펴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피어날 것이다. 분홍색 꽃잎들이. 이하는 손을 뻗어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거칠었지만 단단했다. 살아있었다. 벤치가 보였다. 눈이 다 녹아서 앉을 수 있었다. 이하는 그쪽으로 가서 앉았다. 햇살이 등을 비췄다. 따뜻했다. 눈을 감고 얼굴을 하늘로 향했다. 빛이 눈꺼풀을 통해 빨갛게 보였다. 따뜻한 빨강. 생명의 색깔. 주변의 소리들이 들렸다. 새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차소리. 누군가의 발소리. 바람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교향곡처럼 어우러졌다. 이하는 그 소리들의 귀를 기울였다. 세상의 소리. 살아있는 소리. 눈을 떴다. 하늘은 파랬다. 완전한 파랑은 아니었지만 어제보다 훨씬 맑았다. 구름이 몇 개 떠 있었다. 하얀 구름.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하는 그 구름들을 따라 시선을 옮겼다. 어디로 가는 걸까? 어디에서 왔을까? 옆 벤치에 누군가 앉았다. 이하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노인이었다. 회색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노인은 이한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한도 끄덕이며 인사했다. 좋은 날씨네요. 노인이 말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부드러웠다. 네, 그러게요. 이한이 대답했다. 겨울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어요. 느껴지지 않나요? 노인이 물었다. 이한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앙상한 나무들, 녹아가는 눈, 따뜻한 햇살, 작은 꽃눈들. 네, 느껴집니다. 이한은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정말로 느껴졌다. 봄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매년 겨울은 힘들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하지만 봄은 반드시 와요. 언제나 그랬어요. 노인이 말했다. 이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봄은 반드시 온다. 언제나 그랬다.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추워도 봄은 온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였다. 올해 겨울은 특히 추웠던 것 같아요. 이한이 말했다. 그래요? 나는 매년 그렇게 느끼지요. 아마 나이 탓일 거예요. 노인이 웃었다. 이한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추운 만큼 봄이 오면 더 반가울 거예요. 노인이 덧붙였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젊은 분이 왜 이런 곳에 앉아 계세요? 일은 안 하나요?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아, 그렇군요. 좋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만 하면 사람이 병들어요. 노인이 지팡이를 세우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일해요. 쉴 줄을 모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잊어버려요. 이하는 그 말에 찔렸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다. 일에 치여 살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감정마저 얼려버렸던 지난 시간들. 맞는 말씀입니다. 이하는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깨달았으면 됐어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있어요. 노인이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이안이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산책이 길어지면 아내가 걱정해요. 조심히 가세요. 당신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봄을 기다리면서요.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갔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다. 이안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따뜻하고 지혜롭게.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노인과의 짧은 대화가 마음에 남았다. 봄은 반드시 온다.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겨울이 아무리 힘들어도 봄은 온다. 기다리면 된다. 견디면 된다. 그리고 준비하면 된다. 이안은 일어나서 공원을 천천히 걸었다. 나무들 사이로 작은 오솔길을 따라 발밑에서 낙엽을 밟는 소리가 났다. 눈에 젖어 있던 낙엽들. 이제는 서서히 마르고 있었다. 햇살이 물기를 증발시키고 있었다. 작은 연못이 나왔다. 표면이 얼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자리는 녹기 시작했다. 얼음이 얇아지고 있었다. 물이 보였다. 얼음 밑에 물. 이안은 연못가에 쪼그리고 앉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얼음 아래로 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흐르고 있었다. 얼어붙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밑에서는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다. 손을 뻗어 얼음에 손가락을 댔다. 차가웠다. 하지만 단단하지 않았다. 약간의 압력을 주자 조금 갈라졌다. 곧 완전히 녹을 것이다. 며칠만 더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그러면 물이 드러날 것이다.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이. 이안은 일어섰다. 손을 털며 연못을 둘러보았다. 작은 연못이었지만 그 안에 세상이 있었다. 얼음과 물, 죽음과 생명, 겨울과 봄,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었다. 끝나는 것과 시작되는 것이 함께 있었다. 공원을 한 바퀴 더 돌았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보며, 나무들, 풀들, 새들, 하늘, 구름, 그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하지만 분명히, 공원 출구로 나왔다. 시간을 확인했다. 정오가 조금 넘었다. 배가 고팠다. 점심을 먹어야 했다. 어디서 먹을까? 이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작은 식당이 보였다. 한식당. 낡아 보였지만 정겨웠다.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가 감쌌다. 몇 개의 테이블이 있었고 손님이 몇 명 앉아 있었다.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웃으며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았다. 메뉴판을 건네받았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소박한 메뉴들. 이안은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인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안은 창밖을 보았다.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안도 그들 중 하나였다. 이 작은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평범한 한 사람. 음식이 나왔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반찬들도 함께 나왔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자반.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웠다. 맛있게 드세요. 주인이 말했다. 이안은 고개를 끄덕였다. 숟가락을 들고 찌개를 한 모금 떠먹었다. 뜨거웠다. 진했다. 구수했다.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맛. 따뜻한 맛.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찌개에 말아 먹었다. 완벽했다. 이안은 천천히 식사를 했다. 급하지 않게. 음미하며. 이 순간을 즐기며. 식사를 마치고 물을 마셨다. 속이 편안했다. 따뜻했다.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말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날씨가 풀리니까 좋네요. 네, 봄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곧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꽃이 필 거예요.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안도 미소를 지었다. 식당을 나서며 이안은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았다. 작은 식당, 따뜻한 음식, 친절한 사람. 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다. 하지만 바로 가지 않았다. 조금 더 걸었다. 거리를 따라, 골목을 지나, 사람들을 보며, 세상을 느끼며, 서점 앞을 지나갔다. 문득 들어가고 싶어졌다. 오랜만이었다. 서점에 가는 것.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 냄새가 났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좋은 냄새. 책장 사이를 걸었다. 손으로 책등을 쓸어보았다. 제목들을 읽었다. 소설, 에세이, 시집. 무엇을 읽고 싶을까? 이안은 한참을 둘러보다가 시집 한 권을 집어들었다. 펼쳐서 읽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른다. 기다림의 끝에는 만남이 있다. 간단한 시. 하지만 마음에 와닿았다. 이안은 그 시집을 샀다. 계산을 하고 나오며 책을 가슴에 안았다. 오늘 밤 읽어야겠다. 천천히. 한 편씩. 아파트 건물이 보였다. 이제 정말 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다. 이안은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 햇살을 느끼며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건물 입구에서 이안은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오늘 걸었던 길, 공원, 식당, 서점, 만났던 사람들, 노인, 식당 주인, 서점 직원, 나눴던 짧은 대화들, 느꼈던 작은 온기들. 이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자신을 녹이고 있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안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고 있었다. 따뜻하게, 힘차게, 살아있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다. 감옥이 아니었다. 섬이 아니었다. 그저 쉴 수 있는 곳. 돌아올 수 있는 곳. 집. 코트를 벗어걸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한 잔 따라 마셨다. 창가로 가서 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하루의 끝. 하지만 동시에 내일의 시작. 이안은 산 시집을 꺼내 소파에 앉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편, 또 한 편. 시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어느새 밤이 되었다. 창밖에 별이 보였다. 이안은 시집을 덮고 창가로 갔다.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반짝이고 있었다. 차가운 우주 공간에서. 하지만 그 빛은 따뜻했다. 멀리서 온 빛. 오랜 시간 여행해 온 빛. 손을 창문에 댔다.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적이 아니었다. 그저 겨울일 뿐이었다. 지나갈 계절. 곧 끝날 시간. 이안은 화분을 보았다. 책상 옆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 오래전에 샀다가 방치해뒀던 것. 흙이 말라 있었다. 식물은 시들어 있었다. 이안은 화분을 집어들고 부엌으로 갔다. 물을 줬다. 천천히. 흙이 물을 머금는 것을 보며. 미안해. 너를 잊고 있었어. 이안은 식물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화분을 창가에 놓았다.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내일부터 햇살을 받을 수 있게. 봄이 오면 내게도 새싹이 날 거야. 이안은 말했다. 믿음을 담아서. 희망을 담아서.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았다. 보일러 소리가 들렸다. 덜컥덜컥.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소리. 이 추운 겨울을 견디게 해주는 소리.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가 떠올랐다. 햇살, 공원, 나무의 꽃눈, 노인, 식당, 따뜻한 찌개, 시집, 별들.
작은 것들, 소소한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 이하는 미소를 지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연결되어 있었다. 세상과, 사람들과, 계절과.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직은 춥지만 분명히 얼음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무가지에서 꽃눈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이안의 마음에서도 무언가가 녹아내리고 있었다. 더 이상 얼어붙지 않았다. 더 이상 갇혀있지 않았다. 움직일 수 있었다. 느낄 수 있었다. 살아갈 수 있었다.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거야. 이안은 속삭였다. 자신에게. 그리고 잠들기 시작했다. 평화롭게, 따뜻하게.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이제는 칼바람이 아니었다. 조금 더 부드러운 바람. 봄을 데려오는 바람. 얼음을 녹이는 바람.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그 끝에 꽃눈들도 함께. 아직 피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었다. 때가 되면 터질 것이다. 분홍빛 꽃잎들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 이안의 호흡이 깊어졌다. 잠에 빠져들고 있었다. 꿈을 꾸기 시작했다. 봄의 꿈을. 따뜻한 햇살 아래 꽃이 만발한 공원을 걷는 꿈을. 누군가와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꿈을.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다. 긴 겨울. 힘들었던 겨울. 하지만 그 겨울을 견뎠다. 그리고 배웠다. 추위 속에서도 온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새벽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다. 봄의 한 걸음 더 가까운 날. 이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화분의 흙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물을 머금고 있었다. 생명이 깨어나고 있었다. 겨울을 견디고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은 순환한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흐른다. 어둠이 지나면 빛이 온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삶의 진리였다. 이안은 이제 알았다. 겨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추위는 견딜 수 있고 외로움은 이겨낼 수 있고 봄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들리지 않지만 분명히. 멈추지 않고 계속. 생명은 그렇게 흐른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흐른다. 그리고 이안의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